자, 이번 단어는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심장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장이 영어로부터 하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장을 우리가 이제 하트 그림으로 그릴 텐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 심장은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 네 부분에 각각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자, 여러분 방실방실. 자, 방실방실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이라는 말 쓰죠. 자, 여러분 뭐 자기 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방, 그다음에 거실 할 때 뭐 교실, 실을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방실방실인데요. 심장의 방, 심장의 실이라고 해서요. 심방, 심실,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위층은 심방, 아래층은 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다가요, 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자, 이 심장을 얘기할 때는요, 이 심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 이 부분이 좌측이고 이 부분이 우측이지만 이 심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우측이죠. 이 부분이 좌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방, 심실에다가 이 사람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붙이겠어요? 이쪽이 우입니까, 좌입니까? 자, 이쪽이 우가 되죠. 여기도 우가 됩니다. 여기는 좌, 여기도 좌 이렇게 해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해서 각각 네 부분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여기는 이제 심장의 아주 간단한 구조만 본 거고요.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할지 보도록 합시다. 자, 혈액이요. 우리 심장을 통해서 펌핑 작용을 하면서 온몸을 순환하게 되는데 이 심장 안에서는요. 무조건 심방에서 심실로만 흐르게 됩니다. 혈액이 절대 거꾸로 흐르면 안 돼요. 항상 심방에서 심실로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요. 얘를 도와주는 애가 존재를 합니다.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요. 막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막을 뭐라고 하냐면 판막이라고 합니다. 자, 판막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는요. 얘가 자연스럽게 뚜껑을 열어줘요. 그래서 아래로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위에서 흐르려고 이렇게 위로 흐르려고 하면요. 얘네들을 딱 입구를 닫아버려서 흐를 수 없게 해요. 그래서 항상 심방에서 심실로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애가 판막이고요. 이 판막은 심장의 곳곳에 사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판막이 있다.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심방에서 심실로 가기는 가는데요. 그럼 심방에서 혈액을 만들어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심실은 혈액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없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얘가 받았으면 또 내보내야죠. 심실로 혈액이만 왔으면 얘도 꼭 내보내야죠. 심방은 얘네 심실로 혈액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혈액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혈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혈관에도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혈관에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자, 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무조건 들어오는 혈관은요, 정맥을 붙여요. 나가는 혈관은요, 동맥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그렇죠. 정맥이겠죠. 얘도 나가죠? 동맥이겠죠. 자, 그러면 이 정맥, 동맥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여기다 또 이름이 각각 붙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이에 또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어떤 이름이 붙게 되냐면 자, 온몸으로 갈 때는요. 대, 온몸에서 돌아올 때도 대. 자, 폐로 갈 때는 폐. 폐를 돌아올 때도 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하나만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좌심실에서 나가는 이 혈액 있죠.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액은요. 굉장히 혈액이 빨라요. 혈관이 아주 두껍고 빠릅니다. 빨라서 온몸을 돌게끔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온몸을 돌기 때문에 여기에 혈관이 대동맥입니다. 자, 온몸을 돌면서 뭘 하냐? 산소와 영양소를 아주 급격하게 이제 온몸에 공급을 하게 돼요. 온몸에 구석구석 공급을 하게 되는데 산소를 공급을 하죠. 산소를 다 공급을 했어요. 다 공급을 하고 탈탈 털리고 다시 들어오는 곳이 뭐냐면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산소를 싣고 가야 돼요. 우리 몸에서 산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폐죠. 자, 막 숨을 쉬었을 때, 호흡을 했을 때 산소가 몸에 들어오는 순간 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폐에서 온 애가 산소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은 여기서 산소가 많아야 돼요. 산소가 많으려면 산소를 많이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폐를 들렸다 온 얘가 폐정맥이 됩니다. 자, 얘는 대정맥이니까 산소를 탈탈 털리고 왔죠. 그럼 산소가 별로 없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죠? 폐로 가야 되겠죠. 쭉 가서 다시 이제 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폐동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혈관에도 각각 지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심장의 구조에서 굳이 우리가 역할을 얘기하자면요.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판막은 뭐였죠? 자, 심방에서 심실로 우리가 혈액이 흘러야 된다고 했었죠.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판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간단하게 이 심장의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얘는 나가고 얘는 또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었죠. 자, 온몸으로 나가는 애 이름이 뭐였죠? 폐에 나가니까 동맥이었죠. 그럼 얘는 폐로 나가는 거겠죠? 폐동맥일 거예요. 자, 이 이름이 좌심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우심실이 되겠죠. 자, 여러분, 혈액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커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혈액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조여줘야죠. 다시 쭉 조여줍니다. 다시 조여줘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수축한다고 하죠. 근데 수축을 해서 겨우 그냥 심실까지만 내보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심실이랑 좌심실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은 온몸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우심실은 폐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온몸으로 내보낼 때 훨씬 더 힘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들려면 근육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도 이 좌심실의 벽이 제일 두껍습니다. 이 벽이 폐동맥으로 폐로 가는 우심실보다요. 이 좌심실이 두꺼워요. 또 굳이 따지자면 심방보다는 당연히 더 멀리 심장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심실이 더 두껍게 되겠죠. 그리고 우심실보다는 좌심실이 더 두꺼워야 우리 온몸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의 벽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이라는 건요. 방금처럼 심장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요. 혈액을 온몸을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몸을 순환시키는 걸 심장박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맥박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맥박은 뭐냐면 심장박동을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혈관을 쭉 지나가게 되죠. 그럼 이 혈관벽이 규칙적으로 얘가 뚝 지나갈 때 약간 울퉁불퉁 나오게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나름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느끼는 걸 맥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박을 통해서 이 심장박동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심장에서 한번 펌핑할 때마다 맥박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맥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명칭이 나왔는데요. 심장의 각 부분의 명칭, 혈관까지의 그 명칭이랑 그다음에 역할까지 그다음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심장박동 과정, 이완이랑 수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심장박동이 일어나는지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